사람들은 치아가 아프면 무조건 동네 이발사한테 찾아가 독한 술이나 와인 한 잔 마시고 취한 다음에 발치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한테 수술 통보를 받은 환자는 스스로 자살해버리기도 했고 도망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붉게 달군 철막대기를 항문에 삽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료하느니 그냥 남자분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엄마가 밝게 웃으며 돈가스 사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난 병원에 누워 있었고 그렇게 그날은 내 소중한 곳이 칼질을 당하는 날이었다 라고 말이죠. 근데 그나마 여러분이 다행인 건 옛날엔 이런 포경 수술을 무려 마취약 없이 했답니다. 와우, 그때는 정말 어떠한 고통과 역경도 극복 가능한 진정한 상남자로 거듭날 수 있었겠네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찌 보면 인류가 개발한 발명품 중에 불 이외에 다음으로 위대한 것이 이 마취제가 아닐까 합니다. 마취 없는 치과 상상이 가십니까? 그냥 생으로 배를 가를 텐데 맹장 수술은 어떡하나요? Unbelievable. 자, 오늘 얘기는 수술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던 마취가 없던 시절 참혹했던 예전 수술의 역사입니다. 먼저 놀랍게도 선사시대에도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죠. 두부 절개 수술했던 걸 그 시절 뼈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개골을 분석해보면 이런 두부 절개술을 받고도 수년간은 더 살았던 걸로 확인했다고 하니 성공은 하긴 한 모양이고요. 좀 더 기록이 있는 건 고대 이집트 시절인데요. 무려 기원전 6000년 전 이집트의 미이라가 포경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고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머리에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도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마취 없이 이런 수술을 어떻게 했을까요? 생으로는 못하니까 아편을 사용하거나 목을 졸라서 반쯤 의식을 잃게 만들고 진행하기도 했답니다. 때론 머리를 때려서 뇌진탕경 기절을 시키기도 했고 일종의 진통제 개념으로 술도 먹이고 했다고 하죠. 거기에 믿거나 말거나 최면을 걸기도 했답니다. 그럼 제대로 된 마취제는 언제 처음 썼을까요? 삼국지의 2세기 중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명의하면 지금도 유명한 화타가 마취제의 발견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한약과 침술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요. 침과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을 하곤 했는데 대마잎과 포도주를 혼합한 마비산이라는 마취약을 만들어 환자에게 먹이고 통증 없이 배를 갈라 개복 수술을 집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수술에 대한 공포심은 대단했겠죠. 평소에 두통을 달고 살았다던 조조에게 화타는 마취하고 나서 도끼로 조조님의 머리를 절개해서 두통을 치료하겠다는 개공수를 하려 하자 조조는 자기를 암살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처형시켜버렸죠. 이렇게 고대 문명은 오히려 문명과 의술이 발달했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가 멸망하고 의학 기록들도 같이 불타버리면서 캄캄한 암흑시대로 불리죠. 중세시대가 되자 역시 수술도 발전은커녕 거꾸로 퇴보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도 가기 꺼려하는 치과부터 살펴볼까요? 지실은커녕 칫솔도 치약도 없던 시절 중세에 모여 농업을 하면서 탄수화물의 섭취가 늘고 설탕이 많이 보급되자 중치의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애초에 치과 자체가 없었다고 하죠. 사람들은 치아가 아프면 무조건 동네 이발사한테 찾아가 독한 술이나 와인 한 잔 마시고 취한 다음에 발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발치 과정에서 무려 10%의 사람들은 또 감염으로 죽어나갔다죠. 1556년에 제위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단 걸 너무 좋아해서 극심한 치통을 겪었다고 하고 결국 대다수의 치아를 발치해서 발음이 엄청 안 좋아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치통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유명한 프랑스 왕이 있으니 베르사유 궁전으로 유명한 루이 14세입니다.
프랑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며 시민들이 존경하는 왕이지만 별명으로 질병왕이자 고통왕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설탕으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를 사랑한 나머지 치아가 썩어 고통을 달고 살았고, 이거 말고도 위염, 당뇨, 통풍까지 여기저기 아프자 그의 전담의사 앙투앙 다캥은 모든 병의 원인을 이 치아 때문이라 주장하였고, 루이 14세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충치 말고도 멀쩡한 이들까지 꼴랑 하나의 치아만 남기고 죄다 뽑아버렸습니다. 물론 마취 없이 말이지요. 이걸 해내다니 다른 의미로 존경스러운데요. 한 번에 모두 발치를 하다 보니 잇몸에 염증이 생겨 항생제 따위 없던 시절 풀로 찢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이의 고통은 이제가 시작이었습니다. 치아가 없던 루이 14세는 대식가에 육식도 좋아했습니다. 잘 못 씹는데 음식이 소화가 되겠나요? 매일 설사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술 떠서서 속을 비워야 한다며 의사는 설사약을 처방해서 더욱 설사를 하게 되니 그렇게 생긴 게 바로 치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치질 수술이라는 당시의 대수술을 감행합니다. 그것도 마취 없이 말이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치질 수술도 인류 역사와 함께한 나름 유서 깊은 수술인데요. 고대 유럽에선 치질을 치료할 때 달궈진 철로 지지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려 이 방법은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붉게 달군 철막대기를 항문에 삽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료하느니 그냥 치질인 채로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 마취제가 없던 시절 수술 자체가 무시무시한 말이었습니다. 산모의 배를 가르는 제왕절개술도 1869년 보스턴의 호라티오 스로어라가 정식 마취를 통해 개복수술로 제왕절개술에 성공하기 전까지 마취 없이 제왕절개술을 했으니 산모들에게도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19세기까지 신체에서 배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수술의 영역이었고요. 대표 외과 수술들은 전쟁 등으로 인한 상처나 감염으로 인한 팔다리 신체 절단술이 주였습니다. 외과 의사는 직업적으로도 일반 의사와 엄격히 구분돼 있었고 대우도 좋지 못했고요. 당시 수술에 대한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죠. 의사한테 수술 통보를 받은 환자는 스스로 자살해버리기도 했고 도망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수술은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양쪽 다 고역이었습니다. 소독의 개념도 없던 시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해도 수술 후에 과다 출혈이나 쇼크, 감염, 배혈증 등으로 4명이 수술하면 3명이 죽어나갔는데요. 역시 가장 문제는 환자의 통증이었죠. 마취 없이 발, 다리를 잘라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때문에 당시 외과 의사의 가장 미덕은 스피드였습니다. 마취 없이 빨리 해야 나도 편하고 환자도 견디겠죠. 따라서 당시 외과 의사들은 지능케이기보단 힘케이자 최고의 칼잡이들이었죠. 외과 수술 절차를 잠깐 볼까요? 수술칼이 이렇게 생긴 곡도였습니다. 무슨 전장에서 쓸 것처럼 살벌하죠. 칼 길이만 35.6cm의 장검에 두께는 3.2cm 두껍습니다. 그리고 칼만으론 사람의 뼈는 잘라지지 않습니다. 뼈는 무려 톱으로 썰어야 하죠. 물론 마취제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칼로 이렇게 둥글게 돌려서 빨리 살을 발라내고 다음엔 톱으로 뼈를 썰어내는 겁니다. 영국에 유명했던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평균 신장이 165cm 정도였다는데 무려 185cm의 기골이 장대한 외과 의사 로버트 리스턴이란 사람은 이 절단 수술을 무려 30초 컷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의 절단 환자 10명 중 1명만 사망하는 높은 생존 확률도 갖고 있었습니다. 별칭으로 영국에서 가장 빠른 칼로 불렸다죠. 거기에 당시 외과 수술은 꽤나 흥미로운 일이어서
관람료도 받고 관중들 앞에서 실행했다고 합니다. 수술은 일종의 공연이자 외과의 명성도 올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렇게 천하의 리스턴도 1830년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악의 의료사고를 냈죠. 먼저 다리 절단을 받던 환자 당사자는 폐혈증으로 사망. 거기에 옆에서 이 환자 다리를 붙잡고 있던 조수는 잘못해서 절단 과정에서 손가락이 3개나 잘려나갔습니다. 역시 감염된 칼 때문에 사망. 거기에 이 과정에서 놀란 리스턴의 칼에 옆에 있다가 보트가 베인 관람객 중 하나는 자기가 베인 줄 알고 착각해서 심장마비로 또 사망. 그렇게 하나의 수술로 3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죠. 시간은 흘러 1846년 에테르로 미국의 메사추세츠 환자의 종양수술이 무사히 성공하며 공식적으로 에테르의 날로 불리며 세상에 알려지고 마취제는 의료기술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역사를 알수록 마취제는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 아닐까 합니다.